네, 파이널 타겟입니다. 장 막판까지 30여 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타깃으로 공략해볼 종목들 컨셉 잡아드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 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예, 오늘은 종목들 컨셉들 잡아보기 전에 시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대 증시 중국발 쇼프에 힘없이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코스닥이 전일장 중국 폭락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오늘 장중 6% 넘게 급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더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포인트 하락한 193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7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중국 증시부터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가 좀 급락을 많이 했죠. 6% 이상 급락,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와 마셔가지고 19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유화나 절하 그리고 시중의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기 부양책적인 측면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5178포인트부터 3400포인트까지 3300포인트까지 하락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일봉상을 놓고 보면 200일선을 쫙 턱걸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중바닥을 좀 만들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 증시 하락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 증시 일봉상으로 3,3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이거에 밴드 좀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최근에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눈여겨보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듣고 따라서 움직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하락 파동에 조금 손실을 덜 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거래소 시장,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면 호주 달러죠. 호주 달러를 한 달 정도 늦게 반영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미난 게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거래소 시장은 2189포인트 고점을 맞고 오늘 저점 1915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차트와 거래소 차트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두 종목의 커플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상승한, 그리고 장중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장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2.4% 정도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 제가 일봉 차트 띄워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10월, 11월이죠. 저점 107만 원대를 바닥을 다지고 110만 원, 107만 원대를 바닥을 다지고 15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점이 공교롭게도 110만 원대입니다. 110만 원대를 바닥을 다지고 가파른 상승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을 놓고 본다고 치면, 일봉상을 놓고 보면 작년 11월경에 주가 바닥이 1900라인입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이번에 저점이 1915포인트. 그러니까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호주 달러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지수를 선반영하고, 그러니까 15일 정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가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큰 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봉, 주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평선 다 이탈된 상황에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8년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지지라인이 65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그나마 652포인트에서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시 반경을 바닥을 다지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지수들 흔들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양호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총 분위기가 오늘장에서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형에서 대형주로 갈아탈 시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방어주 성격, 그리고
저 PBR, 저 PER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누차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증시가 하락하는 걸 맞추는 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고 하죠.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그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일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급락의 주범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해서 10종목을 추천을 받고요.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주 섹터가 굉장히 강한 이제 통신업종 중에 탑픽인 LG U+를 뽑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쿼리 인프라도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고배당 기업이긴 하죠. 지금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고배당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쭉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면서 조정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현대그린푸드, 하이트진로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출처를 한번 드렸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했었는데, 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상승폭 다 반납하고 종가상 마이너스 4%에 끝났으니까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시는 것 같고요.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한일유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12만 원대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락하는 장속에서 참으로 종목 추천하기 질문 드리기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우선 오늘 기관이 주로 사는 종목들 위주로 컨셉 잡아주셨으니까요. 컨셉과 관련된 종목들 차근차근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